네, 격자랄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위클리 파이트 클럽입니다. 격투기 전문 기자, 포기하지 않는 남자 노포 이교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 UFC 벤터급 파이터 현 약대생 손진수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원래 이 닉네임을 꺼냈습니다. 노포. 아, 네, 그렇네요. 네, 기억나는 별명 있으십니까? 이 위파크를 통해서 얻은 별명 중에. 저는 별명이 별로 없었죠. 별명 제조기는 거의 기자님이 했던 것 같은데. 제조를 많이 당했죠, 제가. 네, 저 그거 좋더라고. 뉴진스. 뉴진수. 뉴진스. 제 망원을 해서 제가 미소년이라고. 미소년 발언 있었죠. 헛소리 했었는데. 네. 잠깐 반짝했었죠. 그런 거를 쇼츠로 잘라가지고 올려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쇼츠가 또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이걸 또 많이 먹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많은 또 추억을 아는 별명들이 있었는데요. 잠깐 되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방송은 사실 이제 녹음을 이미 마쳤고 다음 주에 방송될 위클리 파이트 클럽 시즌 1의 마지막 녹음을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녹음 방송의 키워드 사나이의 눈물입니다. 아니 이제 저희 눈물 흘리는 사진이 맞아요. 올라가서 예고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언제입니까? 그 눈물이? 저는 딥타이틀전 네. 끝나고입니다. 네. 기자님의 사진은 워낙 유명하죠. 저는 그거 안약을 넣었는데 그거를 이제 눈물이라고 사람들이 격투기 매니아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진이잖아요. 안약을 넣은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잘못 오해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시간만큼은 근데 뭐 눈치를 보지 않고 울고 싶으면 울고 맞습니다. 마이크도 우는 상황에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눈물의 고별전이라고 하면은 그 업장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렇지. 1년 365일 거기 눈물의 고별전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는 진짜로 눈물의 고별전이라는 거. 지금 저희가 한 50분에서 1시간 방송을 할 건데 창고 대방출 느낌으로 눈물의 고별전 가지고 있는 얘기를 다 토해내면서 막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뭐 남자들 뭐 우는 것도 나름 또 의미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게 조금 지난번처럼 임시공휴일이나 휴일에 진행이 됐으면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 평일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됐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많은 분이 와주셨어요. 채팅 가끔씩 이제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격투기 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UFC 284 엄청난 이제 메가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펼쳐지는데 아무래도 이 메인 이벤트가 너무나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죠. 라이트급 챔피언 이슬람 마카체프하고 패더급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가 맞붙게 됩니다. 도전자가 되는 거죠, 이번에 볼카노프스키가. 그래서 좀 살을 찌워가지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던데 이번 경기 진수거투도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죠. 맞아요. 완전 빅파이트죠. 뭐 볼카노프스키가 도전한다는 거에 되게 큰 의의를 두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아데사냐가 얀블라코비치한테 도전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거에 조금 의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볼카노프스키가 인기가 그렇게 별로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마 작년에 이제 정찬성 선수 경기하고 뭐 이런 몇 번의 경기를 통해서 국내 팬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오르테가 때부터 좀 유명세를 타더라고요. 얘가. 전 세계적으로도. 원래 막 진짜 힘들었는데 유튜브도 10만이 못 넘는. 진짜 안타까웠거든요. 조회수 보면 막 제일 많은 게 막 3만. 요리하고 있는 거. 개노잼 아무도 안 보는 거. 무슨 요리를 하고 있었나요? 근데? 몰라요. 저도 몰라요. 막 스테이크 위주였는데 막 그런 거 막 하고 있는 거였는데 오르테가 전 이후로 정찬 선수 경기 그리고 맥스웰라의 3차전으로 완전 떴습니다. 지금 떡상했습니다. 매력이 뭔 것 같아요? 결국엔 인기를 쫓지 않고 나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주제 파악이 확실했다. 주제 파악. 네, 제가 또 이렇게 직설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주제 파악이 확실했다. 그래서 볼카노프스키 말 나는 돈을 쫓지 않는다. 레거시를 쫓는다. 그러니까 이제 난 레거시를 쫓을 수밖에 없게 된 포지션이 된 거죠.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온. 레거시를 쫓다 보니까 인기가 따라붙었다. 그렇죠. 이 남자 멋지다. 그렇지.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 볼카노프스키가 유머 감각이 뛰어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간 투머치 토커입니다. 누구요? 볼카가. 네네. 인터뷰 같은 거 보면 말 너무 많아. 일단.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을 굉장히 이제 좀 조리 있게 많이 한다. 네. 근데 재미는 좀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력으로 보여주는 압도적인 그런 퍼포먼스들 그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카노프스키가 좀 어려운 도전이긴 하죠, 사실은. 그렇죠. 체급을 올려서 경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현 챔피언인 마카체프는 하빕의 뭐 후계자, 막강한 그런 강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도전하는 입장이지만 볼카라면 그래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대부분 볼카가 이기길 원하는 거를 그리는, 그러니까 볼카가 이기길 원하는 팬분들이 말하는 그림이 결국에 이제 안티레슬링, 마카의 테이크다운을 방어하고 타격으로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볼카노프스키가 최근 인터뷰 때 본인은 이제 레슬링 싸움을 누가 걸어오면 지금의 자신은 거대한 벽과 같다. 거대하지 않은데 애초에 거대한 벽과 같다. 너무 단단해서 나를 딱 한번 맞잡으면 내 힘을 진짜 느낄 거다. 야, 이거 넘기기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될 거다. 라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1은 역시나 볼카노프스키가 마카체프의 테이크다운, 레슬링 공세를 떨쳐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네.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 또 추가된 게 모브세로 에블로에프 있잖아요. 네. 최승우 선수랑 최승우 선수의 데뷔전을 했던 모브세로 에블로에프가 패더급 랭커인데 타이거 무에타이에서 볼카노프스키의 시합을 도와준 건지 혹은 스파링만 같이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을 섞을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경험해본 사람 말로서는 볼카를 도와주긴 했지만 이기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보니까는 그 MBTI가 네. 진수부트랑 비슷한 저랑 것 비슷할 같은데. 수 있어요. 저랑 굉장히 비슷할 수 있습니다. I 뭐라고요? ISTP인데 ISTP. 지독한 현실주의자인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니 같이 훈련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너무 떨어지나? 설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네. 사루키안을 데려오고 싶어 했는데 스파링 파트너로 결국에 사루키안을 못 데려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뭔가 이 다게스탄식 체인 레슬링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체인 레슬링을 대비를 못했다고 보여지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적당한 훈련 파트너를 구하지 못해서 그냥 우리 느낌대로 가자. 크레이그 존스랑 계속 그냥 그래플링 하면서 가자. 이 느낌으로 간 것 같은데 또 이제 크레이그 존스가 물론 대단한 무기 주짓수를 하고 있지만 고든 라이언만큼의 대단한 주짓수를 하고 있지만 이 느낌이 결이 또 다르거든요. 마카체프가 구사하는 MMA식 그래플링이 또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첫 경험을 시합 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니네. 뭐 이런 느낌. 예. 그러면 힘이 좀 있을 1라운드인데 1라운드부터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하. 둘 다 힘이 같이 있잖아요. 예. 그렇네. 마카체프가 힘이 빠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땀도 덜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기기 더 쉬울 것이다. 맞아요. 1라운드에도.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럼 테이크다운을 맞고 테이크다운을 당했어요. 일어나는 과정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하잖아요. 바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볼카가 워낙 협응력이 좋은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테이크다운은 당하지만 이게 자꾸 땅땅하게 이제 약간 드워프 같은 느낌으로 잘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은 제 생각엔 이제 기럭지 차이가 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프레임 차이가 심하면 조금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같은 체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포인트 두 번째로 설사 이제 막았어. 테이크다운을 막았어요. 타격에서는 우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타격도 사실 좀 어렵다고 봐서. 어렵다고? 왜냐면은 왼손잡이인 마카체프인데 실제로 완전히 왼손잡이의 선수에게 볼카가 막 자기의 타격을 구사할 수 있을 그런 스타일상의 문제예요. 스타일상의 문제, 상성상의 문제. 그러니까 뭔가 앞손 잽을 살리고 사각을 먹으면서 시합을 운영하는 것이 이제 볼카의 타격의 기본 스타일인데 그게 이제 왼손잡이에게 쓰기가 어려워요. 애초에 이 앞손이 서로 앞손 싸움 때문에 그 활용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볼카가 마카체프에게도
뭐 정찬원 선수나 맥살러에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손을 운영할 수 있다면 그거는 볼카의 앞손 운영 실력이 그 사이에 더 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카가 뭐 인터뷰에서 했던 말은 많은 선수들이 자기를 맨 처음에 딱 볼 때 얘가 꽤 작네. 손진수 선수가 페트리안을 보고 느꼈던 것과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그런 느낌을 갖는 게 표정에서 나온대요. 볼카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다 대부분. 그러니까 내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자기가 자기가 딱 봤을 때 얘가 나를 되게 생각보다 더 작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네? 라고 자기도 느낀대요. 근데 막상 옥타곤에 올라가면 얘네들이 그 표정이 안 나온다 이거지. 그렇죠. 자기가 키는 작고 좀 짧더라도 뭔가 이 스텝과 뭐 길게 찔러주는 그런 펀치들이 너무나 이제 변화무쌍하게 날라오니까 이 키의 어드밴티지를 못 느낀다 바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마카체프는 안 그럴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무기가 통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패더급에서 볼카노프스키를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뭔가 제대로 된 이제 왼손잡이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볼카가 싸운 사람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쉬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볼카는 본인이 타격이 조금 밀린다 싶으면은 레슬링으로 풀어가는 선택지를 취했었어요. 여태까지 맥스 할러웨이와의 2차전에서도 그게 드러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레슬링 시도를 할 수가 없는 상대다 보니까 이번 시합은 그러니까 뭔가 원스텝에서 꼬였을 때 넥스트 플랜 B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볼카노프스키가 마카체프를 넘길 수도 없겠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높진 않다. 그런 선택을 하긴 않지 않을까. 않지 않을까. 네. 굳이 레슬링을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전체적으로 다 너무 불리하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볼카노프스키가 제일 잘하는 게 결국엔 케이지에 몰아놓고 클린치에서 덧거리거든요. 근데 그 덧거리 굉장히 파워풀해요. 다른 선수들이 정찬 선수는 거의 뭐 찌그러지다시피 뭐 넘어졌고 뭐 오르테가도 굉장히 고전을 했었고 실제 이제 할로웨이도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사실 제대로 막았던 선수가 할로웨이 한 명밖에 없어요. 3차전에서.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덧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 만약 넘기기 시도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마카체프한테 날아갈 것 같아요. 이 3부식 테이크다운에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희생양이 됐던 게 도스아뇨스가 예전에 하비브한테 날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뭔가 덧거리 시도하다가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보이지 않을까, 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채팅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비슷한 의견이세요. 신님이 볼카 구겨질 듯 라고 써주셨고요. 이응님이 사이즈도 마카체프가 크고 마카체프는 킥도 좋고 스텝도 좋아서 답이 없다 볼카에게. 스텝도 너무 좋아요. 사실 하빕도 그렇고 마카체프도 그렇고 사람들이 레슬링 때문에 이 타격을 조금 간과하는 편이 있는데 푸더크가 사실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몇 대 몇? 저요? 네. 8대2? 한 9대1 정도 보지 않나. 9대1 또 나왔습니다. 9대1이 또 나왔어요. 부정 로데오에 계신. 이윤준 선수에게 갑자기 이걸 물어보고 싶네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9대1 정도 나오지 않을까. 9대1이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혹시나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거거든요. 혹시나. 근데 뭐 별로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아까 그 댓글에 그런 글 있더라고요. 볼카노프스키가 대머리가 되고 나서 그렇죠. 인기가 많아졌다. 맞아요. 네,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 대머리가 이제 오르테가와의 경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때 첫 대머리가 그 길로틴 초크를 걸렸는데 맞아요. 이 대머리에 도움이 좀 있었다. 그렇죠. 미끄러지게. 굉장히 그 분석을 날카로운 분석을 그때 손진수 선수가 해주셨습니다. 동그란 두상이 미끌미끌해져가지고 쏠랑 빠지게 싹 빠졌다. 싹 빠지게 그게 처음에 걸렸거든요. 진짜. 맞아요. 태핑 얼굴 직전이었는데 그 어떤 머리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분석을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나 볼카가 정말 뭔가 비장의 무기 깜짝 카드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식의? 정말 예상치 못하는. 근데 볼카는 스타일상 깜짝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머리 민 게 마지막이요. 볼카도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의 스타일과 격투기는 상대들이 알면서도 당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볼카가. 근데 그런 스타일이에요, 진짜로. 여태까지 패더급에서 볼카가 뭐 할지 모르고 들어왔던 사람은 없을걸요. 근데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어렵지 않나. 실제로 부딪히는 것이 준비하고 상상하고 뭐 이렇게 예상했던 거하고 완전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볼카의 스타일인데 안 그래도 이제 마카체프에게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카체프가 이제 워낙 변수가 없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또 변수로 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빕이 이제 안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번 대회에. 아, 네. 예, 세컨드로 안 들어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마음 기댈 곳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좀 허전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아주 간혹 있거든요. 근데 설마 별로 그렇게 변수가 될 거라 생각 안 하는데. 네. 뭐 마카체프가 하루 이틀 시합 뛰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합 뛴 애들인데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빕의 부재가 그렇게 큰 영향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볼카가 이긴다. 네.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라이트급은? 이러면 개판되는 거죠. 뭐. 9대1의 어떤 예상을 뚫고. 이거 갑자기 작년 이맘때 생각나네. 갑자기 7일간에 네. 은간우 생각나네. 9대1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그때 이제 은간우 보여줬거든요. 그 1의 가능성에 대해서. 맞아요. 볼카가 보여준다면은 난장판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두 체급 챔피언이 예전에 이제 코너 맥그리거도 있었고, 뭐 아만다 노네스, 뭐 다니엘 코미어, 헨리 세우도 있었는데 두 체급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틀을 방어한 사람은 아만다 노네스 혼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여자 패더급은 사실 그 선수층이 좀 얇다 보니까 용이하게 방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 가장 어떤 흥행 체급 중에 두 체급인 패더 라이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틀을 방어할 수가 있겠냐는 거지, 제가 없죠. 봤을 때. 없다고 봐야겠죠. 네. 네. 하나 내려놔야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타이틀 2개, 챔피언 벨트 2개를 딱 메고 맥그리거처럼 메고 그냥 빠져주는 것이 그렇죠. 가장 좋은 그림이겠죠. 재성킴님이 날카로운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볼카 부모님도 마카체프한테 배팅할 뜻이라고 아주 호빵한 댓글 하나 달아주셨네요. 이분도 거의 9대1의 예상을 하고 저 계신 것 정도면 같습니다. 9대1보다 심하죠. 그런가요? 네. 9대1 뭐 댓글에 많이 9대1에 대해서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눈덩이 님이 갑자기 권하솔도 대머리 되면 명현만 이길 수 있나요? 이런 댓글이 올라왔네요. 이게 좀 다른 부분이죠. 부분이겠죠? 명현만 선수가 뭐 길로틴을 걸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사실 오르테가랑 볼카노프스키가 과연 볼카노프스키가 머리가 짧지 않았어도 못 이겼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머리가 아니지 않을까. 여하튼 그런 좀 많은 예상들도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볼카가 라이트급을 선택할까요? 패더급을 선택할까요? 뭐 이게 아까 이건 만약이지만 그래도 1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패더는 이제 싸울 사람이 없잖아요. 볼카 입장에서. 그렇죠. 사실 구미가 당기는 상대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레거시를 쫓는 볼카라면 라이트급으로 갈 수도 있다. 유잼의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라이트로 가야 된다. 유잼의 구독자 높이려면. 왜냐면은 레거시를 쫓아야 유잼이 되는 거거든요. 볼카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를 쫓으려면 라이트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많은 뭐 팬분들도 비슷하고 사실 뭐 베팅 사이트도 볼카노프스키가 언더독이라는 거에는 뭐 다들 동의하는 부분인데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제2의 또 은간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수고트의 9대1 예상을 깬 제2의 은간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코메인 이벤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메인 이벤트. 야이르 로드리게스와 조시 에밋이 잠정 타이틀 패더급 잠정 타이틀전을 펼치게 되거든요. 자, 이 경기도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 야이르에게 이런 잠정 타이틀전 자격이 있느냐? 있죠. 있죠. 네. 어쨌든 오르테가를 이겼잖아요. 오르테가를 이겼고 물론 이제 오르테가가 어깨 부상으로 이제 중도 포기했지만 야를 이겼기 때문에 명분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조시 에밋은 조시 에밋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켈빈 케이터 이긴 게 좀 이긴 게 사실 편파판정이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 지금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도 또 이런
이런 매치업에는 또 잠정 타이틀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지. 이런 남발 타이틀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런 남발 타이틀 경기 한번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죠.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새 UFC가 넘버 대회에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일단 타이틀전을 무조건 넣잖아요. 네. 넣는데 하나로도 이제 좀 사람들이 불만족스럽게 시작했어요. 약간 그 못 채우는 거야 사람들의 그 욕구를. 계속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져야 돼요. 그러니까 2개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슬랩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파워슬랩. 갑자기 딴 소리 했네요. 제가. 파워슬랩은 스포츠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지? 아직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저도 봤어요. 네. 봤는데 일단 두 선수가 이런 봉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잃으면 이 봉을 놓치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봉 같은 거 들고 정신을 차렸나 안 차렸나를 파악하고 네. 심판이 누구냐면 제이슨 허조그. 누구죠? 되게 유명한 UFC 심판이에요. 아, 라이징에도 오는 네네. 심판이고 포레스트 그리핀. 네. 그러니까 데나이트 대표가 그냥 쓸 수 있는 사람 다 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그거 다 해놨더라고. 여하튼 갑자기 뭐 샜지만 파워슬랩 같은 게 나오는 거다. 자극을 원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2개 기본 깔고 좀 큰 대회는 3개 깔고 남발 타이틀 하나 깔아주고. 그리고 또 BMF 이런 거 넣는 겁니다. 네, 예전에 이제 BMF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타이틀전입니까 사실은? 갑자기 덜하기 왜 나와? 근데 그 대회의 어떤 무게감을 그 마지막 그 에이트 디아즈와 호르헤 마스비달의 경기에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서 타이틀 하나 만든 거잖아요. 급조한 거. 뭐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마카체프 볼카와로는 조금 모질하다라는 생각에 야이르와 조시 에밋의 이제 잠정 타이틀 전을 넣은 거죠. 자, 야이르의 거리, 에밋의 파워 뭐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을 텐데 야이르의 거리를 에밋은 어떻게 좁히는 게 효율적일까요?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에밋이 거리를 좁힐 때 스탠스를 스위치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야이르의 킥에 그러니까 미들킥이죠. 오픈 스탠스에서 날라오는 킥에 조금 더 디펜스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긴 한데 네. 뭐가 됐든 어려운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네. 사실 이게 타격으로 보든 레슬링으로 보든 다 뭔가 애매하고 에밋이 뭔가 레슬링이 또 극강의 느낌이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결국 얘도 타격가인데 붕붕 훅을 맞춰줘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또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 맞으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계속. 네, 근데 결국에 이제 맥스 할로웨이가 보여줬거든요 그거를. 맞으면서 들어가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맥스도 그때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죠. 예. 근데 사이즈가 더 작은 에밋이 그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래서 근데 할로윈도 그래도 크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에밋은 또 더 엄청 작으니까. 작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 킥거리를 어떻게 뚫고 지나갈지. 맞아요. 킥을 초반에 깰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같이 차야 돼요 원래는. 같이 차야 그게 된다. 정석입니다. 킥싸움을 같이 해주는 게 정석인데. 안 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니면 이제 레슬링 극강으로 가서 얘가 다리를 올리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좀 무기가 많이 없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에밋이 아이의 킥에 조금 많이 농락을 당할 것 같다라는 또 예상들 많이 해주시네요. 아무래도 네. 뭐 딥도 있고, 그러니까 밀어차기 킥 같은 것도 있고, 맞아요. 반달킥도 네. 있고, 뭐 로킥도 있고, 미들킥도 있고, 워낙 킥을 잘 쓰는 선수니까. 좌우 스탠스 다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레슬링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맞아요. 잘 안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이르, 그러니까 에밋한테는 극상성이다. 굉장히 안 좋은. 이것도 근데 9대1 보십니까? 9대1까지는 아니고 한 8대2? 7대3? 많이 괜찮네요. 네, 왜냐면 또 이제 이게 5분 5개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또 꾸역승 할 수 있지 않을까? 꾸역승? 네, 꾸역승 또 이렇게 편파 판정 나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 공격 레슬링이 좀 차지할 비중이 좀 높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가야 되나? 써야 될 거예요. 안 쓰면은 조금 진짜로 완전 많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경기가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정찬성 선수와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경기 이제 패자가 네네. 일단 이 경기의 승자가 잠정 챔피언에 올라가고 볼카노프스키랑 이제 통합 타이틀전을 하겠죠. 만약에 라이트급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경기가 맥스 할로웨이하고 아놀드 앨런입니다. 네. 이게 4월에 경기를 거의 한다는 걸로 이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거든요. 이 경기 승자가 이제 뒤에 또 바로 줄을 설 수 있고, 이 경기 패자
그리고 이 야이르하고 조시엠이 패자가 또 정찬성 선수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이런 그림들이 있어서 또 재미 요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시엠이 같은 경우에 약간은 레슬러 출신인데 왜 레슬링을 안 쓰는 건가요? 왜 이런? 근데 이거는 네. 종합격투기 해보면 알겠지만 레슬링의 그 체력 소모가 너무 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넘겼을 때 네. 상대방을 그 눌러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눌러놓기 어렵다면은 저는 안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 저스틴 게이츠가 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거에 본인이 뭔가 테이크다운을 시켜도 넘겨놓을 자신이 없으면은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아예 이렇게 안 섞는 거는 네.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아니, 그게 효율적이란 거죠.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다. 왜냐면은 결국엔 상대들이 부담을 느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과정은 내가 이 영역에 갔을 때 데미지가 있다. 네. 혹은 확실히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얘를 넘겨놨는데 못 눌러놓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테이크다운에 대한 디펜스를 조차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다시 일어나서 때리면 되니까.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 임팩트 있는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실제로도 그렇게 더 집중을 해서 들어올 거니까 네. 나도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는 게 네. 타격을 하는 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이다. 제가 비슷한 말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잽을 맞춰야 네. 잽이 상대방 얼굴에 들어가야 내가 이 잽 페이크 모션을 줬을 때 통하거든요. 근데 내가 잽을 못 맞춰. 그럼 페이크 모션을 줘봤자 신경을 안 써요. 똑같은 겁니다. 레슬링도 넘겼을 때 뭔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타격이 있어야 신경을 씁니다. 깔끔한 분석 감사합니다. 7대3이라는 거 그러나 요 경기도 이제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UFC 283이 이제 호주에서 열리거든요. 네. 호주에서 열리는데 UFC 284죠. 네. 네, 브라질에서 열렸던 283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요. 어떤 성격이죠? 283도 브라질 선수들로 구성이 된 네네. 약간 그런 대회였고 현지 관중들을 위한 그런 대회였고 이번 284도 호주하고 이제 뉴질랜드, 이제 오세아니아 출신 파이터들이 대거 투입된다는 점이 비슷하다라는 거고요. 그것만 봤을 때는 이제 UFC가 올해 브라질, 호주 그다음에 3월에 영국 가잖아요. 네. 영국에도 이제 영국 쪽의 선수들을 대거 투입시키겠죠. 유럽 선수들하고. 그러니까 이 1분기에 이렇게 미국 이외의 땅에서 PPV를 많이 연다는 거는 그러게요. 진짜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간다. 이제 다시 돌아간다. 네. 코로나 전의 상황처럼 엔데믹 어떤 이게 맞춰서 시장을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전하는 호주, 뉴질랜드 파이터들 중에 좀 주목하시는 파이터들이 있을까요? 기자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잭델라 마달레나 잘하잖아요. 그렇죠. 마달레나. 네. 마달레나가 3연승이고 다 KO승이고 맞아요. 이번에 랜디 브라운이라는 선수랑 붙게 됐습니다. 그래플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는 선수긴 한데 그치. 현재 그래서 위의 랭커랑 어떤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는 사실 모르겠으나 아직 타격 하나만큼은 진퉁인 것 같은 선수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복싱 타격이 굉장히 좋고 웰터급 선수로서 본인이 미래에 경쟁을 하게 될 타이틀을 들고 경쟁하게 될 파이터를 샤브카 라흐모노프로 꼽았습니다. 너무 높게 친 건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직 증명이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갈지 더 모르는 거니까. 근데 포텐은 확실히 있거든요. 일단 잘 친다는 확실해요. 랭커도 할 수 있을 만큼 잘 친다. 볼 수 있는데 이제 결국에 그래플링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플링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 아직 나오면 뭐 샤브카과도 충분히 경쟁각을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미 크루트라는 선수가 이제 호주의 그렇죠. 차세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선수인데 알론소 매니필드라는 파워형 타격가랑 경기를 하게 됩니다. 지미 크루트가 원래는 사실 김두한의 남자잖아요. 그렇죠. 네. 호주의 헥스파이트라는 곳에서. 네. 이거 손진수 패트리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김두한, 지미 크루트 같은 맥락이죠, 사실. 근데 이 지미 크루트가 원래는 지금 이제 부상 때문에 좀 쉬었었거든요. 맞아요. 목 부상이게 허리 이쪽에 부상이 발생하기 전에 무릎이었나? 근데 너무 많아서 좀 장기적으로 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상 전에는 원래 정다운 선수랑 매치업이 나올까 말까 했었고 실제로 오퍼가 왔대요, 정다운 선수. 제가 듣기로는. 근데 지미 크루트가 그때 자기 부상 때문에
좀 쉬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정다운 선수가 다른 선수들이랑 이제 경기를 하고 그게 했거든요. 직후인가요? 아마 샘엘비나 그쪽. 그쯤에서요? 예. 되게 빨리 왔네요. 샘엘비 다음이었나? 샘엘비 전이가 다음이니까 그 정도로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정다운 선수와의 아직 연결고리가 남아 있다는 것 식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잭델라 마달레나 지미 크루트 이런 질문이 왔네요. 뭐 장밍양 부상 아웃인가요? 라는. 그러니까 장밍양이 원래 타이슨 페드로랑 네네. 그 중국 선수인데 로드 투 UFC에서 맞아요. 원매치 승리를 해가지고 네네네. 계약서를 받은 유일한 선수인데 맞아요. 원매치 승리해서 계약서를 받은 유일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원래는 출전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빠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영국 선수인데 원래 리투아니아 출신인데 영국에서 자란 부스카스인가? 부카우스카스. 네네.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네네. 들어봤어요. 오블리크 킥에 무릎 나가는 예, 꺾였던. 다시 들어왔구나. 이 선수가 대체 선수로 이제 땀방으로 들어와가지고 기회를 잡은 거죠. 안 그래도 여쭤보셔가지고 질문을 좀 답을 해드렸습니다. 샤브카시랑 진수고트랑 닮았네.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걸까요? 고려인 같이 생겼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고려인처럼 네. 인상이 좀 강인하다. 네, 그렇죠. 고려인 같이 생겼다는 선수 저랑 저기 있잖아요. 김경표 선수랑. 그리고 약간의 이제 이런 수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턱수염들도 약간 그런 냄새를 좀 풍기는 게 네. 있죠. 그런. 자, UFC 284 진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매치업들이 많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1분기에 다양한 또 빅매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번 짚어보실까요? 일단 3월 5일 날 UFC 285가 열리거든요. 이 라스베가스에서 존 존스와 시릴 가네가 출전을 합니다. 존 존스가 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저기 볼카노프스키 분석 영상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결혼 소식보다 먼저 나왔고 물론 아직 옥타곤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 경기는 잡혔다는 거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자, 헤비급 타이틀전으로 펼쳐집니다. 자, 이 경기 간단하게 몇 대 몇 누구 보십니까? 존 존스 시릴 가네 저는 한 7대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릴 가네가 이기지 않을까? 시릴 가네가. 왜냐면 존 존스가 라이트 헤비급에서 모습을 조금 보여주기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몸이 이게 뭐 1, 2kg 등량하는 것도 아니고 10kg 증량의 문제인데 물론 시간을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시릴 가네 이기는 게. 근데 존 존스가 라이트 헤비급의 퍼포먼스를 헤비급에서도 보여준다. 신체 능력이 그만큼 강화가 됐다. 뭐 좋은 걸 먹어서 어쨌든 강화가 됐다. 한약. 네. 그러면 모르죠. 53. 또. 저는 만약에 라이트 헤비급의 그 퍼포먼스가 나오면은 존 존스가 이길 거라고 보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이제 은간우처럼 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은 라이트 헤비급의 포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라이트 헤비급에서 선수들 잘 넘기고 눌러놓고 잘하는 존 존스를 떠올리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마이너스 120에서는. 전 그것도 궁금해요. 존 존스 맷집 원래 이 라이트 헤비급에서도 존 존스가 사실 뭐 안 맞는 파이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맷집이 너무 좋고 위관리 능력이 좋아서 그걸 이제 넘어온 거죠 운영으로. 맞아요. 근데 헤비급 선수와의 타격은 또 다를 거거든요. 그렇죠. 나이도 먹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들이 저는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릴 가네를 좀 꼽고 있습니다. 그날 같은 날 제푼이라고 샤브카 라흐모노프가 경기를 합니다. 제푼이도 뭐 이제 좋은 타격가지만 샤브카 라흐모노프의 어떤 지금 기세가 대단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함자트 치마이프가 유명해서 그렇지 함자트 치마이프보다 저는 더 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네. 라흐모노프와 제푼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약간 중국인 논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순화하면 그 제프닐이 닐 매그니한테 굉장히 고전했단 말이죠. 닐 대 릴 경기에서. 네. 근데 갑자기 릴을 꾸겨버린 샤브캇을 만난다? 이거는 사실 뭐 샤브캇이 이기라고 준 경기죠. 그렇죠. 제프닐이 사실 요새 그렇게 좀 부진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뭐 폰지니비오도 잡고 그렇지만 그래도 샤브캇이 이건 이기라고 주는 경기다. 샤브캇을 본격적으로 띄워주기 위한 어떤 셋업이다. 그렇죠. 치마에프와 샤브캇의 대결을 만들고 싶어하는 UFC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경쟁을 하게 될 치마에프, 함자트 치마에프, 샤브캇 라흐모노프
잭델라 마달레나 뭐 이런 선수들이 확실히 이제 떠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각을 시키려면 이런 매치업들도 UFC한테는 필요했다라는 분석이시네요. 자, 3월 12일에는 이 선수가 UFC 나간다 만다 해서 불안했거든요. 근데 남기로 했습니다. 자, 페트르 얀이 메랍 드발리시빌리랑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페트르 얀이 최근도 뭐 경기는 잘했는데 이제 뭐 판정에 문제가 있어서 패배를 기록하고 좀 몰려 있거든요. 자, 메랍이라는 이제 가케무샤 같은 느낌인데 알저메인 스털링에 똑같이 전략을 똑같이 가줄 수도 있어요. 물론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경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거 5라운드인가요? 그렇죠. 메인 5라운드예요? 메인 이벤트. 저는 이게 3라운드 경기인 줄 알았는데 네. 3라운드인 줄 알고 얀 또 지겠네. 얀 또 지겠네 했거든요. 얀은 5라운드 얀이 찐퉁인데 했는데. 근데 어쨌든 요거는 5라운드 시합이라면 얀의 승률이 좀 더 높다고 저는 점치겠습니다. 5라운드라면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1라운드의 간을 보다가 2라운드부터 이제 조금 불을 튀겨서 뒤로 갈수록 세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3라운드 시합에서는 그걸 조금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템포를 올려야 되거든요. 3라운드 시합이면은 그러면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게 약간 오말리아의 시합에서 나왔거든요. 만약에 그게 5분 5라운드였으면은 저는 더 변수가 없는 시합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5분 3개면은 결국엔 페트리안의 원래 스타일을 살리기 조금 어려워요. 근데 5분 5개면은 조금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템포가 높은 메랍 드발리시빌리인데 반면에 포지셔닝 능력은 스털링과 비교해서 굉장히 떨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메랍은 팔다리가 짧기 때문에 조금 포지셔닝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프레임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크다운은 굉장히 잘하지만 포지셔닝을 못하는 약간 벤텀급의 콜비 코빙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 정도는 페트레안이 그래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극복하고 때려서 결국에는 조금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메랍이 이제 챔피언인 알저메인 스털링 때문에 타이틀엔 도전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랭킹 우위에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선수를 다 잘라준다면 스털링한테 너무 땡큐인데. 그렇죠. 호위무사죠. 네,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진다면 저는 뭐 드발리시빌리가 플라이급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그런 멘트들도 많이 했었고. 진짜 작아요. 메랍은 실제로 봤는데. 엄청 작습니다. 이거 기운 탓 아닙니까? 기운 탓? 사망 플래그. 진짜 작다. 그래서 플라이급에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3월 19일에는 UFC 286이 이제 영국 런던에서 펼쳐지는데 또 만납니다. 리온 에드워즈와 카마루 우스만의 3차전. 상대 전적 1대1이기 때문에 결판을 내야 되거든요. 우스만한테 기회를 또 줬네요. 충분히 줄만하죠. 예전에도 이거 비슷하게 예상을 했을 때 진수고트가 우스만이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그 나머지 1분 전까지 경기 1분 전까지 이기고 있었던 그림이었는데 이제 불의의 한 방으로 진 거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경기를 풀어서 우스만이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재미는 없다. 시합은 개재미없을 거다. 변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 우스만과 리온 에드워즈 1차전이 3차전에도 똑같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1차전 한번 꼭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개노잼이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3라운드였어요. 5분 3개조차 이거 빨리 돌리면서 봐야 되거든요. 이거. 근데 5분 5개면은 끔찍하죠. 해설위원들이 제일 고생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는 선수가 좀 더 자신감이나 이런 기세가 좀 있지 않나요? 있죠. 그런 부분이 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에는 조금 어떤 기량이나 어떤 셋업 자체가 어렵지 않나. 우스만에게 유리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코메인 이벤트가 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일명 이제 승연 더비인데 그렇죠. 한국 팬들에게. 저스틴 게이츠와 라파엘 PGF. 김승현 선수는 일단 게이츠를 응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경기는 PGF한테 주는 경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PGF한테 주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올라갈 때가 됐잖아요. 물갈이 위에 포개첸 얘네 갈아엎기도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폐들을 없애기 위해서 보내는 자객이다. 수채 구멍에 머리카락 같은 존재들 같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또 그래서 좋게 줬어요. PGF가 사실 뭐 어쨌든 그래플러보다는 타격가를 잡기에 좀 더 용이한데 아주 타격가 줬잖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거죠. PGF 입장에선. 게이치가 이제 나름 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터프한 운영도 있지만 로킥이 일단 좋잖아요. 카프킥이죠. 네, 카프킥이 좋은데 PGF한테 먹힙니까 이게?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나. 이게 그 카프킥을 성공시키기엔 조금 어렵다. 왜냐면 결국에 이제 앞중심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네. 카프킥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근데 이 뒷중심을 주고도 충분히 잘 싸울 수 있는 PGF이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렵다. 어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피하기가 너무 용이한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게이츠는 앞중심을 좀 많이 두고 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게이츠의 다리가 잘리지 않을까. 그렇군요. 자, 4월 9일 UFC 287도 발표가 됐어요.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 메인 이벤트가 알렉스 페레이라 챔피언이 된 페레이라와 도전자가 된 이스라엘 아데사냐의 리턴 매치입니다. 2차전. 그러니까요. 바로 잡아줬네요.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코미어도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네. 아데사냐가 왜 이렇게 이 타이밍에 바로 붙지?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빨리 잡혔냐라는 어떤 이유는 무엇이죠? 뭔가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죠. 똑같은 시합이 나오지 않을까? 똑같은 시합이. 네. 그러니까 지금 아데사냐는 1차전 때처럼 나름대로 아웃파이팅을 통해서 포인트 갉아먹기를 다시 할 거잖아요. 결국엔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거기서 한 방 걸리면 또 가는 거고. 맞아요. 그런 싸움이 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페레이라가 사실 뭐 둘이 레슬링도 좀 어느 정도 공방이 있었고. 맞아요. 네. 그런 건 변수로 또 적용하지 않을까요? 전 어렵다고 보고 아마 더 빨리 KO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데사냐가? 네. 지난번에 싸운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한 선수한테 2번 연속으로 지는 거면은 데미지 좀 크지 않나요? 아데사냐는 거의 이제 그러면 거의 꼬꾸라지는 건데.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데사냐 근데 나이도 있으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코메인 이벤트가 길버트 번즈, 이제 호르헤 마스비달. 오랜만이네. 마스비달 이거 던져준 것 같아요. 너 말 안 들으니까 아유 너 이제 됐어. 사용 가치가 이제 떨어졌어. 이게 뭔가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이 심정이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이거 대부분 이제 번지를 보고 있는데요. 마스비달이 번지의 어떤 그래플링이나 뭐 이런 조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결국 한방 싸움인데 마스비달 입장에서는 한 방 걸어야 이기는 건데 그럼 전체적으로 5분 3개 봤을 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제 빅매치들이 쭉쭉 이어진다는 거. 이 1분기에 뭐 지금 브라질 갔다가 호주 갔다가 영국 갔다가 미국 라스베가스 왔다가 뭐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자, PPV 대회도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유튜브 지금 라이브 중인데 계속해서 이제 좋은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훈님이 일단 형님이신가 봐요. 저희보다. 진수야 요즘 매일 잘 때 위클리 파이트 클럽을 틀고 잔단다. 고맙다는 어떤 그 마음의 표시시겠죠? 이것 때문에 팟빵 어플도 처음으로 다운받아 봤는데 뭐 점점점입니다. 굉장히 아쉽다라는 거죠. 네, 이 댓글이 이거 저희 방송 처음 시작할 때쯤 달렸어요. 근데 안 그렇죠. 읽었더니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댓글이 안 달리네요. 형님 어디 가셨습니까? 저희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도 꼰대력이 굉장히 묻어나는 댓글이었는데 저런 친구들이 약간 초등학생일 수도 있어요. 중2 정도. 높게 보면 중2. 초6 너무 정도. 충격이었습니다 방금. 초6일 수 있습니다. 초6. 어떤 괜찮은 상상 아닙니까? 네, 초등학생이라면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 또 다음 댓글은 자, 볼카 잡으러 대구 호랑이가 갑니다. 코조미든 슈퍼보이든 다 필요 없고 진짜는 코리안 타이거입니다. 이건 코리안 타이거가 이정영 선수를 말하는 건데 이정영 선수는 아직 이제 UFC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좀 이른 어떤 예견일 수도 있는데 이제 기대감이 이렇게 크다. 이런 이정영 선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뭔가 좀 캐릭터가 요새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을 막 하는 것 같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단 뭐 8강전, 4강전 너무 좋은 결과로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크크님이 언제 우나요? 네. 마이크만 울고 있습니다. 마이크만 울리고 있고
저희는 상남자들이라 그럼요. 눈물을 흘리질 않아요. 1분기 빅매치 전망한 거 싹 다 맞춘다면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누군가 스폰서가 붙는다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로드 FC 질문입니다. 로드 FC 대표는 왜 자신의 단체에서 하는 이벤트를 안 이꼽게 보는 건가요? 정문운항학과 수석 졸업하신 한 명입니다. 네. 한 명이기 때문에 이규덕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수석이기도 하고 차석이기도 하고 한데 혼자 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저는 이거를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 진짜. 제가 이제 판단을 정문홍 회장님의 스타일에서는 이게 약간 어제 유체 이탈 화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기고 자기네들이 붙는다고 하니까는 붙여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구분을 짓는 거죠. 어떤 거죠? 유튜브들하고. 이게 유튜브 감성의 매치업이야. 네. 근데 니네들이 원하니까 해주는 거야, 젊은 세대들이. 하지만 나는 그 결이 아니야. 나는 스포츠와 라이브 스포츠를 나는 강조하고 추진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었다. 선을 그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전에 이제 매치업들을 보면은 그렇죠. 김보성 씨의 경기라든가 네. 윤영빈 씨의 경기라든가 네. 근데 좀 약간 어폐가 있죠, 사실. 본인이 그렇죠. 이제 만들었던 경기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발언은 이제 어떤 유튜브 채널 뭐 딱 찝는다면 이제 블랙컴뱃이라든가 좀 차이를 두려고 하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정문훈 대표께서 걸어오신 본인의 발자취를 부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약간 그때 매치업들 아까 발생한 그런 대표적인 매치업들과 약간 쿠와바라 키요시대 권하수 선수의 경기라던가. 그치. 네. 근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렇죠. 걱정 마라.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그때다. 어제 내린 눈이다. 어제는 눈이 내렸지만 지금 다 녹아 없어졌다. 그렇다. 뭐 이런 발상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나 9대1 정도로 맞을 겁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이네요. 어떤 굉장한 자신감이죠. 네. 예. 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라는 질문. 네. 마지막인데, 네. 돌아옵니다. 저희는 또 맞습니다. 돌아옵니다. 원래 또 은퇴를 선언했다가 또 돌아오는 선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단가가 맞으면. 그런 것처럼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네. 막방이라니 너무 아쉽습니다. 김주환 님이. 네, 이번 주부터 팟빵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너무 늦게 하셨네. 너무 1년 반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네. 벌써 85분가를 했어요, 네, 저희가. 맞아요. 오랜 방송을 할 동안에 좀 덜 알려져서 조금 아쉬운데, 다음에 또 돌아오니까요. 그때 또 기다렸다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댓글을 통해서 지금 라이브 말고 저희 유튜브나 이런 메일에 온 여러 반응들도 있었어요. 키보드 워리어 TV님이 승현좌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키보드 워리어는 이제 제3의 멤버죠, 저희. 네, 맞아요. 승현좌. 제3의 멤버고 함께 여러 번의 방송을 통해서 기운을 복돋아 주고 가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응님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정들었는데 정말 아쉽네요. 진수코트 교도코트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손진수 선수는 앞으로의 경기 계획이나 격투기 계획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수술한 지 한 3개월이 됐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스파링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한데 레슬링을 안 한다면. 네. 근데도 아직 조심스럽게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스파링을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가볍게 미트 정도는 치고는 있는데 가끔씩. 근데 아직은 스파링을 시작을 안 해서 더 정확한 계획은 스파링을 시작을 해야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이제 막방이니까 제가 작년 7월 중순 정도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었거든요. 격투기를 스파링도 하고 그래서 10월 중순까지 했었었는데 사실은 그때
2월 초에 하는 한국 시합에 땜빵으로라도 들어가면 개이득이다. 그 부카오스카스처럼 퇴출이 당했던 부카오스카스처럼 나도 되면 개땡큐다라는 심정으로 심지어 체급을 하나 올려도 된다. 네, 그렇지. 내가 패더까지 커버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죠. 그렇죠. 갖고 있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제 독이 돼서 결국에 그렇죠. 이제 레슬링 하다가 뭐 얼마 해보지도 못하고 목이 나가버려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복귀전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가능한 겁니까? 복귀전이요? 네. 웬만하면은 올해 안에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인데 일단은 그거는 좀 학교 스케줄 때문에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올해 국시를 봐야 되거든요. 저는 약사고시를 봐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뭔가 그게 스케줄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은 올해 안에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안 되면은 뭐 끝나자마자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김현주님이 되게 아쉬워하면서 저와 진수고트의 올해 목표를 물어보셨어요. 올해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저요? 제 올해 목표요? 네. 저는 올해 이제 제가 선 레슬링을 해도 목에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목표예요. 그렇게 몸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뭐 해외 취재를 좀 한 번 더 나가고 싶다. 눈물을 한 번 더 흘리고 싶은 말씀은 라스베가스로 나가고 싶다. 그때 이제 거금을 들였어요, 사실 제가. 노트북도 맞습니다. 사고 영상 편집용으로 사고 비행기 되게 아끼려고 경유를 2번 했거든요. 목소리가 떨리는데 13시간을 가면 될 거를 그때 25시간인가 갔었어요. 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이 보셨습니다. 그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맞아요. 근데 그게 유사 콘텐츠라는 어떤 판정을 받아가지고 다른 채널과 수익 창출이 안 됐다. 수익 창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200만 원 날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네. 인정입니다. 눈물의 원인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었다. 인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 각 잡고 7월이나 한번 가볼까? 뭔가 그때는 그 엑스포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파이트 위크가 좀 그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니까. 역시 기자님 갔다 와서 또 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또 제가 알기로는 그 또 엑스포 때 이제 링걸들도 다 있고. 그렇죠. 역시 기자님이십니다. 역시. 제가 화면으로 다 참과 의를 다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외 취재를 좀 나가고 싶다. 이게 올해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크크크님이 남의철 선수하고 이정수 해설위원이 하는 코너 인뎁스 MMA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유사 컨텐츠로서 위파클보다 재밌나요라고 물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정수 기자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네. 평소에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봤어요. 근데 깊이는 있는데 너무 이제 좀 가라앉더라고. 너무 깊게 들어가고 좀 차분하게 두 분 다 얘기 다 하시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게 뭔가 방방 뜨는 느낌이 톡톡 쏘는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너무 무거워. 그래서 제가 이정수 기자한테 너무 무겁다. 이정수 기자가 너무 유머 감각 뛰어난데 왜 이렇게 너무 무겁게 가느냐라고 이제 피드백을 드렸더니 이번 화부터 굉장히 둘 다 톤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국내 랭킹 1위인 이파클에는 못 쫓아온다. 그렇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답변 되셨나 모르겠는데 보셨어요?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안타깝게도. 알겠습니다. 본 게 없네. 네, 알겠습니다. 자, 디건님이 시즌 끝나면 볼카노프스키 연구소 영상 올라오나요? 볼카노프스키 연구소는 뭡니까? 그러니까 볼카노프스키 연구소 영상. 그렇죠. 저 채널 이름이 격자를 손진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연구소는 폐업이 들어간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올릴 겁니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들인데 혼자 알고 있기 좀 그래서 올릴 건데 사실 뭐 누가 많이 보겠습니까? 뭐 예쁘죠. 사실 뭐 완전히 상 매니아들 막 아마추어 시합 나가고 거의 그런 급의 매니아들만 제 영상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보고 스파링 때 쓰면 너무 좋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거 누가 보겠어 하고 안 올리고 있는데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런 질문도 하나 아닌 로드FC 질문이 좀 있네. 제가 교도코튼 로드FC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약간의 애정이 있는 것 같은데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로드FC의 미래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를 매장시키려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친로드일까? 친로드신가요? 친로드? 저요? 네. 아니죠. 친로드? 반로드는 아닌 거죠? 전 반로드도 아니고 친로드도 아닙니다. 그러면 친탑? 탑. TFC야? 네. 아니요? 그 다 아닌 거잖아요. 약간 저는 그 네. 말씀하셨듯이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다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친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다.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 친인 것 같아요. 네. 로드 뭐나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따로 대표님들하고 통화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나는 별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로드 FC만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뭐 블랙컴뱃도 애정이 있고 뭐 엔젤스, 더블G, 뭐 젠틀맨 플라워, 뭐 TFC 다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애정 있는 걸 꼽으라면 시즌 2에 시즌 2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체이탈 화법에 이거 좋네. 유체이탈 화법에 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방송에 이 폼이 좋아요.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지난주에 쉬었더니. 네. 시즌 2 계획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계획 있죠, 저희. 그럼요. 근데 언제가 될지는 좀 모르는 거고. 계획은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나나물 잊지 않겠습니다. 또르륵 이런 댓글도 좀 올라와 있고 아까 진수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훈님 아니었나요? 맞아요. 같은 아이디인데. 네. 네. 자, 손진수 씨. 이번에는 또 손진수 씨라고 해주셨네요. 진수야가 아니라 이제 손진수 씨 운동하면서 피트 공부를 한 건가요? 아니면 피트 공부할 때는 가볍게 몸 관리하는 차원으로만 공부를 한 건가요? 원래 생물화학 베이스가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피트를 했죠.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네. 조금 대신 시간 분배를 했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2018년 8월에 피트를 받고 4월에 타이틀전을 했어요. 4월에서 이거를 그 1년을 두고 준비를 했죠, 사실은. 그래서 1년을 두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 2월까지는 공부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운동 한 2타임씩 했었죠. 네. 운동하면서 네. 공부를 했지만 한 2월부터 시합 전까지는 아예 공부를 내려놓고 네. 시합 준비만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시합이 끝나고부터 그러니까 5월 거의 가까이 다 돼서 시험 때까지는 아예 운동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만 했었었죠. 자,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배대수님이 대물 맞는지 답변 좀 해달랍니다. 이거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했었잖아요. 그때. 아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듣고 싶은 거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대물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 체육관은 어쩔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이게 샤워도 같이 해야 되고. 네네네. 나는 그런 거죠. 저 말했지만 이 세계의 벽을 느꼈다. K죠. 네? K. 한국 K 대물이 있다는 거죠. 그럼요. K K도 있고 뭐 외부도 있고 이 세계의 벽을 또 느낄 수 있고 진정한 세계. 그렇죠. 외부에서 글로벌적으로도. K 대물 그분 맞죠? 말 생각하시는 그분 맞을 거고 그분 말고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시즌 2에서 또 실명을 심층적으로 다뤄보고 싶네.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그쵸. 신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대물은 아닌데 진수코트는 훌륭하다 아니다. 뭐가 훌륭합니까? 안 훌륭해요 그러면? 훌륭하진 않죠. 진짜 훌륭하신 분들 못 봐주셔서 그래요. 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세계의 벽도 경험해본 자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세계 레벨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UFC에 가서. UFC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벽은 어떻다. 근데 나는 그것마저 세계의 벽을 느껴버렸다. 맞습니다. 그러나 K도 상당하다. K도 상당하다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함자트라는 분이 운전하면서 남들 라디오 들을 때, 노래 들을 때
나는 위클리 파이트 클럽을 틀어놓고 격투 이야기 들으면서 운전을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라는 글 남겨주셨습니다. 석별의 아쉬움은 뭐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근데 뭐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한 건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남아요 후회가? 내가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로 갈 수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건 있죠. 그렇지. 그렇지. 헤어지고 나서야 이제 그 어떤 소중함을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모든 맞습니다. 게 함께해서 너무 근데 행복한 시간이었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또 만들어준 작가님하고 PD님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또 선물을 하나를 안겨주셨어요. 맞아요. 이런 게 정말 남자의 뜨거운 우정이 아닌가. 나중에 또 명연만 간장게장에서 또 해포를 한번 풀어보시면 풀기를 바랍니다. 자, 아쉽게도 시즌 1 마지막 녹음과 스트리밍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2021년 6월 23일에 시즌 1을 시작해가지고 총 85회 방송을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85주. 그동안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꼭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진수고투도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방송이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합을 못 뛰고 있는 선수의 입장으로서 너무나도 이렇게 누군가가 어쨌든 매니아층이라도 제 이름을 계속 알리고 제 얼굴을 보여주는 게 정말로 선수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것 그리고 혹은 제 마음속에 담아놨던 한국 격투기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고 이제 감사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위클리 파이트 클럽을 통해서 손진수 선수가 더 유명해졌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저도 역시도 그렇게 많이 노출이 돼서 유명해졌다? 많이 알아봐 주시고 그런 분들이 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다 꽃길 고트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파이트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